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됐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디커플링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아닙니다. 국내 증시도 2011년도에 충분히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한 4년 멈춰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과 함께 연동돼서 흐름 가져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일단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료 교육 교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복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격도도 배웠지만은 갭이라는 것도 배웠죠. 갭이라는 것은 추세를 상당히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제 부분도 많이 갖고 나왔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무엇일까요? 일단 갭, 그러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단어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부분을 한 번씩 꿈꿔보셨을 겁니다. 왜? 갭이라는 것은 보통 강력한 재료, 호재나 악재가 전일 종가 이후에 나왔을 때, 그럴 때 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악재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재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이러한 흔히 얘기하는 점 상한가라고 표현을 하나요? 시가와 종가가 같고, 그리고 꼬리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런 강력한 흐름에 이제 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 강한 저항선과 지지라인 등을 뚫고 흐름을 나타나게 되면은 추세 부분이 월등히 강화된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는 거죠. 아시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갭의 발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료 등에 의해서 수급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강하게 위로 밀고 올리든 강하게 밑으로 밀고 내리든 이러한 부분을 실제 차트를 놓고 보시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또 한번 배우신 거기 때문에 복습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부분도 이 자료 다운받으셔서 차분히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놓고 보겠습니다. 갭의 종류인데요. 갭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일단은 4개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짝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의 갭인데 이것은 발생되는 그런 자체가 횡보하거나 살짝 눌리거나 혹은 살짝 올라갈 때 큰 등락이 없을 때에 조그만 재료에도 주가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큰 재료 요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의미 없이 메꿔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우리가 중요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해하신다면은 갭에 대한 부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갖고 나와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갭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일반적인 흐름에서 조그맣게 나와주는 흐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희 매일매일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에서 무료 교육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리한 거죠. 어떻게? 이 갭 부분이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 갭이 크기가 얼마나야 좋은 갭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건 뭐 어디서도 없는 내용이겠더라고요. 윤정두가 다시 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갭 부분은 평상시의 변동성, 변동성과 변동폭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의 등락폭 그 캔들 있죠? 평상시 캔들이 이만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범위가 평상시의 변동폭 그러니까 그 캔들 기준부터 해서 일반적으로는 캔들이 바닥에서 형성되거나 고점에서 형성돼서 추세가 반전될 때에는 1.5배에서 2배 정도 또 2배 반 정도 더 커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갭 부분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기도 합니다만 너무 크면 그것도 역시 비이성적이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상시에 발생되어 있는 요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대략 많이 커졌을 땐 2배 정도 수준. 이것이 뭐 시가총액이 대형주인데 극대형주인데 뭐 너무 크게 발생돼서 10%, 13%, 15% 이렇게 돼버리면은 강세는 뛰긴 합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갭 나오잖아요. 돌파갭 나올 때 한 배에서 뭐 2배 정도 수준. 평상시 변동폭의 2배 정도 수준, 1배에서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거보다 약간 작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 올리는 흐름도 강하지만은요, 갭으로 나온다는 건 더 세다는 거죠. 물량을 싹 받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물량을. 네? 높은 가격에. 그 정도로 강한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돌파갭이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급진갭. 돌파갭이 발생된 이후에 급진갭이 나오는데, 이 급진갭이 먼 기간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지지선과 또 다른 저항선을 뚫어주는 흐름이다. 예전엔 지지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거기를 뚫어주는 흐름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별이 막 늘어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앞부분과 상관없이 돌파갭 이후에 발생되는 급진갭. 이 급진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급진갭의 역할은 뭐냐면요. 돌파갭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이러한 저항 라인을 양봉도 아닌 갭으로 띄웠다는 건 높은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강하게 밀 수 있다는 힘이 확인된 거고요. 그렇게 가다가 또다시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소멸갭이 될 수도 있는데도 또다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이 중간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간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들어 올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넓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올려진 갭이 발생된 구간이 있죠. 급진갭이 발생된 구간, 이 구간까지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만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승 구간의 목표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급진갭, 중간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소멸갭입니다. 소멸갭은 이것이 나중에 처음 떴을 때 이게 소멸갭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아요 이거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갭이 나온 이후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그냥 올라가다가 점진적으로 밀고 내려와서 이 갭의 역할, 원래는 지지라인 돼야 되겠죠, 갭이. 근데 그것을 메꿔버리게 되면, 그렇다면 메꿔지는 상태에서, 아, 이거는 소멸이 됐구나. 이 갭은 소멸됐다라고 해서 소멸갭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추세가 약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갭이 소멸됐다고 해서 추세가 반전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추세가 계속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하락 반전이 좀 더 강하게 신호가 나오는 것은 상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돌파갭, 거꾸로 내려올 때의 이 돌파갭, 주요한 지지라인을, 직전 지지라인 이런 부분을 깨고, 갭으로 깨고 내려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돌파갭이 되고요. 역시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갭이 하나 또 나오게 되면 급진갭, 추가적으로 더 밀려 떨어진다. 최대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놓고 보시니까 좀 어렵죠. 이 부분을 빨리빨리 넘겨서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돌파갭, 보통갭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화면을 놓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 보통갭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 등의 침체 국면 미약인 재료에 의해서 발생된다. 요것만 핵심 포인트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돌파갭은 추세의 강화 부분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이다. 거래량이 폭발하면 신뢰도 높다. 요거 꼭 체크하십시오. 거래량의 폭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급진갭은 어느 거 체크한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갭, 측정갭이라고 한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앞에 설명드렸죠. 자,
소멸갭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갭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커버링이나 로스컷 물량 출해 됐을 때 발생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꼴 반점인데, 손꼴 반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실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것이 나오면 굉장히 강력한 또 시세가, 돌려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그 고점에서 형성되는 손꼴 반점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바닥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예제 보면서 그러한 부분 이해하시고, 그러한 종목들 꼭 포착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 그 연구원들이 써놨어요. 질문해, 이렇게. 예? 질문해. 그러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이거 막 이렇게 함부로 동그라미 쳐놓고 맨날 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바쁘신데 내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대표님 이게 뭐지요? 라고 물어보려고 질문해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돌파갭입니다. 돌파갭. 네? 보통 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돌파갭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이렇게 좀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 라인을, 지지 라인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양봉이 나와줬는데 이 라인을 갭으로 깨버리잖아요. 올라갈 때만 돌파갭이 아니라 그랬어요. 떨어질 때 돌파갭. 그럼 떨어지는 하락 강도가 어떻게 된다? 세진다. 더 떨어진다. 얼마큼? 내려온 만큼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갔죠. 여기서 바닥 찍고 그나마 돌린 거예요. 내려온 만큼 거의 내려가죠. 추세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 나타난 요 갭은 돌파갭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이름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돌리는 흐름 기대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돼 있는 종목 찾으셔야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 대용제약 일봉 차트 나왔는데 요 갭은 무슨 갭? 좀 전에 배웠죠? 소멸갭. 갭으로 안 메꿔도 된다고 그랬어요. 추세로 밀고 내려와도 이 갭이 없어지죠. 그럼 소멸갭.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추세, 뭐 장기적으로 올라왔던 추세, 이러한 추세 마지막 구간에 발생되고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아 ST. 이거 시가총액 1조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라서 저희 직원이 해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갭? 돌파갭. 왜 돌파갭이냐? 이 지지 라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 1차 지지가 되고 돌려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봉으로 깨고 내려온 게 아니라 갭으로 깨고 내려옵니다. 갭으로. 그렇게 되면서 돌파갭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밀려버리죠. 쭉 밀려버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갭이냐? 급진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급진갭으로 팍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려버렸어요. 돌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꿔지죠. 소멸갭.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거래량을 제가 같이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을 돌파갭에서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J제일주당 일봉인데요.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 섬골 반전. 고점에서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꼬리가 굉장히 긴데요. 꼬리는 무시하십시오. 이 갭이라는 거는 몸통 대 몸통을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아주 명료하게 이 꼬리 하나도 없이 갭이 나온 그런 경우 드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갭으로 돌려지는 흐름. 이거는 상당히 강하게 표출을 되는 겁니다. 바닥 인식이 세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고점 인식이 세다라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돌려지는 탄력도 상당히 강도 있게 나올 수 있는데 돌려지다가 여기 밀려 내려갔죠. 여기 또다시 손꼴 반점. 예? 아일랜드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 구간에서 따로 동떨어진 이러한 선 모양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일랜드 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개 정도 뜨느냐? 바닥에서 몇 개 뜨느냐? 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갭이 주요하게 발생됐던 구간에서의 공방이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좋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강도 있게 주요 구간에서 공방을 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J제일주당 일봉 차트 보여드렸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종목 LG화학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공주 제가 목 터져라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주. 예? 유가가 급락이 아닌 하향 안정 추세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그러면 항공주들의 경우 1사분기 실적부터 개선폭 나올 거다. LG화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공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해지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냥 양쪽 유가 얘기 나오면 이쪽 올라가고 이쪽 내려 이게 아니라 항공주도 수익 나고 LG화학도 수익 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왜? 유가 안정 추세라는 부분은요.
화학주라든가 혹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 정유주 특히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재고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빠지면 그 악재 요인이 왜? 원유가 하락하는데 이게 왜 악재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싸게 판매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그 부분은 재고를 미리 다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 부분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냥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재고 평가액이. 그래서 그 손실폭이 커진 거죠. 나는 비싸게 사와서 막 만들고 내놓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예전에 유가 급등할 때 주가 뛴 겁니다. 그냥 원유 사다가 하고 있는데 만드는 사이에 막 올라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항공주, 화학주, 정유주 다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는 달러 결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요인이 덜해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떠주고 캔들로 따지면 변형형 샛별. 변형형으로 볼 수 있는 샛별형 떠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일랜드 갭. 청골 반점 나오고 그리고 주가 추세 어떻게? 추세 그대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강하게 갑니다. 거기에 매집까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LG화학 되돌릴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시가총액 크지만 탄력 상당히 맞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관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갭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셔야 되겠죠. 지금 복습이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시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받으셔서 그 부분 다시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불TV 모든 전문가들이 장중이나 야간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교육방송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지금같이 좋은 장에 많은 주식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꼭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어제 그랜빌의 법칙 매수 구간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깊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평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울기 추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추세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 이후에는.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랜빌의 매수 법칙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어디에도 없는 그런 해석을 들으시는 거예요. 조금 이게 왜곡된 해석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잘 잡으셔갖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전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매수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배운 매도 신호의 반대예요. 매도 신호의 반대인데 어제는 사실상 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예? 매도 법칙 4. 그죠? 근데 나머지는 다 사실은 이제 손절입니다.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 고점에서 해라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였다면 오늘은 매수 신호 4개 중에서 하나 빼고 나면요. 3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 기준에서의 매수 공방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상승 추세에서의 수익 확대 기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어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평선이 하락 후에 보합 내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 국면으로 돌려질 때, 그럴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겁니다. 이때, 요럴 때 상향 돌파한다는, 요럴 때, 혹은 요럴 때 하겠죠? 혹은 여기서, 혹은 돌려주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보면은 막 단어가 막 이상하게 꼬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것을 이해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해놓은 책이라든가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재정립을 해놨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릴 때도 저희 연구원들도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자격증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이제 기울기나 이런 거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주가 부분이 실전 차트에서 완전히 보여드려요. 주가 부분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주가와 이평선이 붙어져야 횡보가 되든지 혹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는 이 화살표 이 기준에서는 한 번에 이평선이 횡보가 되거나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삼성정밀화학의 일봉 차트가 되겠죠. 일단은 쉬울 수는 있어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서 보여드린 내용이랑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붙어가죠.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붙어갑니다. 예? 이게 5일선이 아닌데 20일선인데 붙어갑니다. 붙어가고 요 바로 밑에서 한번 양봉 하나 평상시 대비 좀 큰 거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올 때 기울기가 횡보.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모는 종이 제목 하나 제가 만들었죠. 모는 종이 그랜빌이라는 분도 모는 종이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87년 한 30년 가까이 전이죠. 28년 전에 객장을 가면요. 모는 종이에 이걸 다 일일이 그렸습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모는 종이에 칸 하나 다 그려서 그거 연결해서 이평선도 만들고 캔들의 흐름도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뭡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무료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20거래일이다. 그럼 20거래일 동안에 오늘 날짜 기준에서부터 20거래일 동안의 캔들을 전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평선이 요 가격에 있어요. 요 가격에. 그리고 종가가 어딘가 여기잖아요. 또 종가가 어딘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눕거나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20개 꽉 차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종가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긴데 쭉 당겨보시면 어때요? 예? 이평선 위치죠. 요 종가가 빠져나가. 그리고 여기에 형성이 돼. 이거 모른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형성되면은 이평선은 일단 누여지죠. 그러한 흐름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요런 데 종가, 또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낮아진 종가가 여기서 횡보만 하더라도 낮아진 종가가 없어지고 높아진 새로운 종가가 형성이 되면 이평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돌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기울기를 조금 더 일찍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앞전에 배운 거예요. 배우고 나서 그랜빌의 법칙, 매수 1법칙 혹은 매도 1, 2, 3, 4법칙 그 부분을 정립해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평선이 뉘어지는 흐름 왜 뉘어진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붙어가기 때문에 뉘어지는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캔들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 봉을 다 개수를 한번 개수까지 실 필요 뭐 있습니까? 20거래이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을 기준 잡아서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추정치로 잡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랜빌의 법칙 플러스 기울기까지 놓고 대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매매 포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많은데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자, 두 번째 상승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대한통운입니다. 기울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울기가 여기서 사실 이 양봉이 이렇게 크니까 여기서 횡보됐지 그 전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에요 사실은. 일부 따진다면 옆으로 횡보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양봉의 크기 아니고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린빌의 법칙 1 매수 신호 안 맞는 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기울기가 그 다음날 돌려줄 수 있겠는가? 급락 나오지 않는 한 CJ 대한통운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급락으로 연출되지 않는 한 이 밑으로 막 떨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 빠져나가면서 더 위쪽에 있는 종가 부분이 기울기를 당연히 당겨놓겠죠. 이게 그냥 당겨집니까? 이평선 위에 당겨지. 이평선 위에 있어서 당겨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죠. 이 밑에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위에 횡보만 하더라도 이 종가 횡보만 하더라도 이평선은 기울기가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랜빌의 그 기준에서도 그 내용을 강조한 겁니다. 그냥 시중에 놔두는 그런 내용은 그냥 짧게 내요. 어떻게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횡보하거나 돌려지면. 근데 이평선은 후행성이라는 거잖아요. 후행성인데 언제 돌려질 줄 알아. 이게 딱 들어왔어도 이게 어떻게 돌려질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울기 배우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랜빌을 배운 겁니다. 기울기가 돌려지는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 다 하셨죠? 못하신 분들은 복습 꼭 하셔갖고 이 기울기 부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익률.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 이렇게 해서 편입이 돼서 바닥에 잘 편입이 되면 엄청난 이러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계좌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모레지 지금까지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교육방송 통해서 계속 오픈해드렸는데 계속 상승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종목들 이런 데서 포착이 돼서 그냥 올라탔다고 해서 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돌려질 수 있느냐? 왜 계산 못해요? 이러한 종가 대비해서 요 위에 있는 종가들이 횡보만 하더라도 기울기는 뉘어지거나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후행성으로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야 내가 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랜빌이 주창하는 바가 뭔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모레지 일봉 차트 보시면은 뭐 그냥 짧은 구간에 왜 바닥권에서 들어 올린 거니까 40%에 달하는 이러한 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벌써 첫 번째 매수 타이밍 배우셨잖아요. 두 번째 매수 타이밍 배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배우셨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 추세 상승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추세 상승 지속되고 있어. 근데 어디서 살 거야 이제. 나는 바닥에 샀으면 다행인데 추세 상승 지속되고 있는데 어디서 쫓아 들어갈 거냐 이겁니다. 예? 캔들 같은 경우는 3에서 5거래일 그럼 빠진 다음에 들어가라는데 이것도 못 들어가고. 야, 이격이 그러면 이렇게 막 발생되면 그때 들어갈까? 붙으면 들어갈까? 왜 이격도 이렇게 좀 빠져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예? 만약에 떨어져 내려오면 이격이 이렇게 돼서 예?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랜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세 상승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제한적으로 하향 이탈.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하향 이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혼내야 되겠죠? 혼내야 돼요. 시중의 그림들이 이래요, 사실상. 네? 시중에, 저도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네? 시중의 그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가 여기 있는데 이평선이 여기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22평입니다. 가다가, 여기에서 제한적으로 빠져나간다 그러시면은, 잠깐 빠져나갔다 돌리는 흐름에서 거기서 매수라는 거지. 제한적으로 빠져나가서 매수를 하는 거지. 이평선 가고 있는데 얘가 주가 빠지면 얘가 꺾이지. 이게 무슨 뭐 어떻게 가. 이평선이 지 혼자 가요? 주가가 여기 있는데? 이 말이 돼요? 근데 시중에도 이런 그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윤정도는 왜 이렇게 갖고 나왔느냐? 일부러 여러분들은 교육도 되잖아요, 더. 되잖아요. 왜? 예제를 실전 차트를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저는 아예 그림 못 그려요. 이거 기울기도 못 그립니다. 이거 캡처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놓고 보실 때도 시중에서 맨날 나와 있는 그 그림만 놓고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배우신 분들이 보시면 더 안 돼, 이해가. 왜? 야, 어떻게 이평선이 그게 그렇게 되지?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고 얘가 또 밀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평선이 눕지 아까 그림처럼 이평선은 가고 주가가 이렇게 가?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뭐냐면, 자, 놓고 보시는 것처럼요. 올라가는데 상승 추세인데 요런 기준이에요, 사실은. 여기보다도 요런 기준이 되겠죠. 상승 추세인데 살짝 내려오는데 이 기울기를 확 꺾어 내려올 만큼 이 음봉 크기가 밑으로 쫙 뻗어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데처럼 하락 기울기를 확 돌려놓을 정도로 강한 양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온다. 이 제한적인 단어를 쓴 곳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와서 다시 이런 단어도 없고 그림도 막 아까처럼 이상하게 급락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막 옆으로 막 가거나 아니에요. 그랜빌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주창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 법칙은 요거다. 살짝 이탈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되돌릴 때 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여기서 이게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반적인 추세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부분에서는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매수 구간으로 관심을 가지고 포착을 해내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또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보시면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이평선이 추세 상승을 지속해 똑같이. 예? 똑같이. 매도랑 똑같아요.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고 하지 않고 하고라고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향 이탈하지 않고 하집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 아까랑 똑같죠. 하지 않고 상승 반전 이평선 지지라고 써놨잖아. 그죠? 윤정도가 여기서 지금 말 바꾼 거 아니죠? 여기 지지라고 딱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타 나오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실전 차트도 같이 놓고 볼 텐데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밀려요. 밀리는데 깰지도 모르는데 이걸 막 들어가? 아니죠. 윤정도 그렇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밀렸는데 이렇게 돌려요. 돌리게 되면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부딪히지 않거나 내려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돌리는구나. 돌릴 때에는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돌리는 기준이 아니고 이평선까지 막 밀려 내려오고 혹은 가격 조정이 좀 커져 있는데 앞선 부분은 살짝 이탈한 부분이고요. 얘는 이탈이 안 된 부분이죠. 이탈이 안 된 부분 기준에서 상향 추세에서 이럴 때에도 이탈되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평선이 있으면 올라타면 매수, 이탈되면 매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앞선 내용은 상승 추세에서는 살짝 이탈되더라도 이거 그냥 이해해주고 매수해라 이 얘기고 여기서는 아예 이탈도 되지 말고 이렇게 이탈도 안 되고 돌릴 때에는 역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왜? 기울기가 윤정도 항상 얘기한 기울기가 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평선, 그랜빌의 법칙 이 모든 것이 추세 매매, 추세 분석, 기술적 분석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부분도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그 예제 부분에서도 추세 부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랜빌의 법칙이든 뭐든 추세가 가고 있다. 이평선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전략을 잡는 겁니다. 추세가 지속되는데 급격하게 밀려 떨어지거나 추세가 지속되는데 돌리려고 올라갔다가 실패하거나 이럴 때 전략을 얘기하는 거지 막 그냥 오늘 내렸다 내일 올랐다 이런 것을 추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예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차트인데요. 아모레퍼시픽 또 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왜 더 간다고 보니까 6월까지도 계속 간다고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수혜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꼭 가지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지지지지지 부진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탈 안 하죠? 뭐 이탈을 해도 매수라고 그랬어요. 이탈을 해도 이 법칙에서는 근데 이탈을 안 하는 상태에서 돌린다? 그러면 매수. 예? 이탈이 돼서 다시 올라타야 매수잖아요. 원래는 시장에서는. 근데 이탈이 안 되고 돌려지는 흐름만 나와도 추세가 강세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매수를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요 구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 자료들 꽤 있는데 짧게만 놓고 보시죠. 여기서는 이탈됐는데요. 이탈됐는데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장중 이탈이냐. 둘, 종가 이탈이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예? 여긴 몸통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시가가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이탈이 됐어요. 시가가. 그러고 나서 꼬리를 달았습니다. 예? 이때는 몸통으로 음봉으로 떨어졌겠죠. 음봉으로. 그래서 5일선, 20일선이 이탈된 것으로 기준이 잡혔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장중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종가는 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에 2도 되고 3도 됩니다. 사실은. 그죠? 살짝 상승 추세인데 살짝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돌려. 양봉이네? 그럼 매수라는 거예요. 이평선 위쪽이니까. 혹은 반대로가 아니라 그런 해석이 아니라 난 종가 기준으로 잡겠어? 알겠습니다. 종가 기준에는 이탈이 안 됐죠. 위에 있죠. 그렇게 해서 돌리는 흐름입니다. 그럼 편입할 수 있다. 왜? 기울기가 상승 추세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매매에서 30.68%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방금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이런 종목만 찾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30%의 수익 나오는 그런 장사에서 왜 수익을 못 내신다고 자꾸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이제 네 번째 또 그랜빌의 법칙 매수가 있는데 그 부분 일단 여러분들이 무료로 교육교재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실시간 지금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배우신 이후에 바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제가 지금 원래 매수 구간이라면 매수 매매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그랜빌의 법칙을 1, 2, 3, 4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매도에서도 배우셨죠. 1, 2, 3과 4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해도 뭐 이격도도 그렇고 갭도 그렇고 다 좋은데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그랜빌의 법칙 아무리 매수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락 추세에서는 조금 전 반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세 개는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뒤에 부분은 조금 이해만 하시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는요.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내 계좌가 빨간불이 날 수 있는지 윤정두의 기준에서 그랜빌의 법칙을 다시 재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많이 졸리실 수 있는데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 매수 4법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4, 신호 4예요. 그런데 이 평선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승, 하락, 지속.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잘 기억하세요. 매도하고 반대입니다. 매도의 4 법칙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말씀드렸었잖아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데 올라탄 이후에 이상급 등으로 아주 이격이 크게 발생됐을 때 그 기준을 매도로 하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을 잠시 해드릴게요. 잠시 해드리면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평선을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평선 하락 추세 이평선을 하향하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되고 있겠죠. 하향 이탈한 이후에 보통 이렇게 붙어서 가려고 반등을 모색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푹 깨집니다. 예? 포스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 올라탄 다음에 이상급등이 나온 것처럼 급락이 표출된다는 급락이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평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푹 빠졌어. 그러니까 뭐 역배열이 되겠죠. 푹 빠지더니 이렇게 붙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기울기가 확 그냥 주가의 하락폭이 확 그냥 세졌다는 겁니다. 세지게 되면은 이렇게 회귀하려는 흐름,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더라도 무난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윤정두는 뭐라고요? 반대한다는 건 반대. 이거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아직까지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완전히 마스터하기도 전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수익을 막 극대화하겠다고 하락 추세 종목을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GS.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GS인데 어찌됐든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횡보 정도, 약간의 하락 정도의 추세에서 하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갭이 좀 벌어지죠. 그죠? 이격이 발생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횡보. 그럼 다시 이격이 붙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급락이 내려옵니다. 하락 각도가 여기서 조금 횡보하던 부분이 다시 하락 각도가 확대되는 거죠. 이 이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상당히 깊이 밀려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매수를 들어간다. 뭐 캔들까지 나와주면 좋다. 이러한
그랜빌의 매매 법칙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상당히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익률 기준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8.33 그다지 높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평선 밀집시키고 탄력을 받아서 수급 개선과 함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는 돌려지면 들어갈 것이지 여기서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물론 제가 이격 매매를 강조를 드렸어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쭉 보여드리면서 하락할 때 이격도를 놓고 들어가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승할 때 놓고 들어가도 돼요. 상승할 때.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려왔을 때 V자로 반등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평선과 주가가 붙어주는 그러한 회귀의 부분이라면 얘가 만약에 주가가 횡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횡보하면 내려오던 기울기가 급격히 내려오면서 이러면서 붙게 되겠죠. 가격 반등이 아니라 이평선이 끌려 내려오면서 붙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나마 제 기준에서는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좋은 종목에 쫓아 들어갔으니까 뭐 너무 과열 종목만 아니라면. 근데 왜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 그 조그만 반등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렵게 모험을 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네 번째 매매 수칙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좀 넘어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걸 배우셔야 되죠? 윤정두가 상당히 강조 있게 그랜빌의 해석 그 매매 법칙을 강도 있게 좀 재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으로 매매 전략 잡으시면은 계좌 수익 상반기에 빨갛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 법칙 재해석인데요. 저는 매도 기준을 잡습니다. 매도. 네? 매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매도 네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평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이게 이동평균선 현대중공업의 흐름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올라가던 추세에서 횡보를 해버리죠, 주가가. 그러면서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평선이 눕는 거예요. 물론 이평선 밑으로 안 가고 위에만 있어도 뉘어집니다. 한동안 이렇게 20거래일 동안 연속 이렇게 뉘어버리면은. 어찌됐건 여기서는 한번 이탈되고 조금 돌리고 나서 뉘어진 상태인데 매도를 하죠. 깨지죠. 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깨져버리죠. 깨져버리면서 어떻게 되죠? 추세 부분에서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기울기가 상승이 아니라 꺾인 거예요. 꺾였는데 이걸 왜 들어갑니까? 꺾인 상태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랜빌 매도 법칙에서도 매도를 하라고 말할 정도로 윤정두도 하나 플러스를 해드리는 거죠. 실전에서 하나 더 플러스 해드리는 거는 그냥 꺾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다가 돌려지면은 또 매수 아닙니까? 돌려지면은. 응? 이해되세요? 여기서 물론 기울기가 꺾여졌지만은 만약에 주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려지면은 이것도 다시 기울기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가 또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처럼 이평선 횡보 하락일 때 주가가 내려오면 매도가 아니라 기울기를 놓고 보셨네요. 향후 기울기. 20일이면은 한 달 동안의 박스를 그려서 이 부분 빠져나가죠. 고점 부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고점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 주가 부분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그대로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럴 경우를 미리 계산을 하셔서 모는 종이에 놓고 그림을 그리신다는 생각으로 나중에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학을 배울 때에도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왜 그런지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답답하더라도 기초부터 다져나가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나중에는 다 이게 이해가 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쉽게 대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도 법칙은 그렇게 해서 기울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도 법칙을 잡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그랬죠? 매도 부분에서 제한적인 반등, 그리고 요렇게 아예 제한도 아니고 그냥 부딪혀서 깨지는, 부딪혀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기준에서는 그때 보고 이거 반등 나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역배열이면 이 정도 역배열이면은 61선, 121선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벌써 내려와 있죠. 그렇다면은 역배열 구간에서는 하나 플러스 해드리는 거예요. 기울기 밑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인 플러스가 역배열 구간까지로 형성된다면은 아예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해드렸던 거 있죠. 낙폭 과대라고 해서 돌려지는 부분 쳐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락 부분의 추세에서는 아예 관심권에서 벗어놓자.
벗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죠. 상승 추세 구간의 종목을 잡아내셔야 계좌 빨간불이 나오지. 저런 거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빨간불이 나옵니까?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야, 이거 다지난 거 왜, 뭘 다지나?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유가 하락 안정 추세로 인해서 실적 개선폭, 또 수급 개선폭,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부분이 이왕 다 올려지고 나서 기준을 이게 120일선이 아니라 이게 200일선이에요. 써있죠? 200일선. 왜? 그랜빌이 맨 처음에 주창했던 부분이 200일선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면 20일선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올 때 기울기가 그 다음날 기울어지는지 그 다음날 돼서 HTS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 야, 한 달 박스를 쳐봤더니 탄력 한번 주면은 얘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횡보만 해도 이평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랜빌 법칙 200일 기준 잡더라도 여기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평선들 정별 구간으로 놓여질 수 있는 구간이 되느냐? 이거 그럼 200일선 멀찌감치 놓고 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동안 행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일선 누워질지 여기서부터도. 그러면 이 정도의 탄력이면은 야,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단순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은요, 윤동주처럼 수익률 대회 한 10개 우승할 수 있어요. 그 상금만 해도 그냥 뭐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준, 기울기 부분, 올라탈 때 기울기 부분 계산하는 방법, 그랜빌 플러스 추가로 한 번만 더 기억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뉘어질 때 이평선 부분에 훼손이 없다면은, 훼손이 없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예 이탈도 없었네? 이럴 때는 다 편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랜빌의 3법칙이었잖아요. 매수 3법칙. 2법칙이 뭐였어요? 이탈됐죠? 이탈됐는데 기울기가 누워져 있어요. 근데 200일선까지도 올라와. 다 정배열이겠지. 다 정배열.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배운 뭐 이게 뭐예요, 이게? 6%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나왔어요? 상승 잉태형이 나왔죠? 그럼 별 2개나 내가 멈춰 있어. 그 다음은 뭐?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잉태 장악형이. 확인형이. 죄송합니다. 이름도 헷갈려, 이제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 그럼 뭐예요? 추세가 그랜빌의 법칙처럼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한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사라. 이게 아니라 캔들까지 확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윤정도 말씀드린 건 기울기 보시고 캔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굳이 이거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나중에 이거 복습할 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올라탔다 이런 구간에서 조금 멈춰있다가 올라타면 다 내 거다. 내 수익이에요. 삼성전기 지금 바닥 대비 얼마입니까? 100% 수익률. 그러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으셔야죠.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공부 어렵다고요? 어려우시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TV 전문가들은요. 밤을 새서 이런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중에 교육방송 무료로 해드리고 야간에도 무료로 해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윤정두도 또 무료로 교육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방송 참여하셔서 첨삭지도 받으시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자료 받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